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영화 파묘가 개봉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이 영화를 한국보다 더 먼저 베를린 영화제에서 관람한 독일 관람자 두 번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파묘는 지난 3일 누적 관객 수 603만 3190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로써 400만, 500만, 600만 관객을 연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파묘의 기록은 2022년 최고 흥행작 범죄도시2보다 하루 빠른 기록이고 2023년 최고 흥행작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 빠른 기록으로 천만 흥행작의 스코어 추이를 앞서는 중입니다. 파묘는 CGV 골든에그 지수 95%, 롯데시네마 평점 9.4점, 메가박스 평점 9점 등 실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와 입소문으로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파묘팀은 자필로 적힌 감사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544만 관객을 돌파한 전작 검은 사제들의 스코어를 뛰어넘으며 자체 최고 흥행 기록을 경신한 장지현 감독은 파묘 600만 돌파,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열심히 빨리 쓰겠습니다라며 재치있는 감사를 전한 데 이어 프로페셔널한 연기 호흡으로 몰입도를 높이며 극의 재미를 끌어올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김지철 배우가 관객들에게 친필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민식은 파묘 600만이라니 감사합니다. 김고은은 영화 파묘 6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해진은 와 600만이라니 엄청 감사드립니다. 김지철은 600만 파묘 사랑해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라며 600만 돌파에 대한 기쁨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영화는 오컬트 영화 최다 관람객 1위 687만 곡성을 무난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파묘를 관람한 독일 관람자 반응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그 두 번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당과 장의사, 풍수사가 주인공인 파묘, 이 한국 유령 영화는 140분의 러닝타임과 다른 모든 허상 같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흥미롭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놀랍다. 처음에는 무력한 사람들을 뻔뻔하게 이용하는 사기꾼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나중에 파묘가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명확해지고 진짜 유령 영화식 대결로 끝이 난다. 이 결말이 꼭 영화의 강점 중 하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전까지 파묘는 놀라울 정도로 참신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악기의 등장시는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점프 스케어였다. 사운드 트랙이 인상적인 강렬하고 물리적인 미스터리 호러 스릴러입니다. 감독 장재현은 베를린 영화제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액션 버디 무비로 여긴다고 말했다. 영화는 잡다한 사람들로 모인 한 그룹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의뢰인의 묘지 이장 의식을 위해 때때로 함께 협력하는 풍수사, 장의사, 무당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한 부유한 집안으로부터 그들 조상의 혼령을 깨우는 의식을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러한 형태의 무속의식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재현 감독은 실제 의뢰를 기반으로 했으며 보통은 그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두 세대를 아우르는 최고 중에 최고 한국 배우들이 자신의 영화에 참여한 것이 대단히 기뻤다고 시사회에서 말합니다. 이 영화의 은유는 한국의 일제강점기 트라우마를 겨냥하고 있다. 최종본이 완성되기 3일 전에 나온 프리파이널 버전을 상영한 것 같습니다. 파묘에서는 풍수사, 장의사, 무당들이 오래된 혼령을 깨우고 사악한 힘과 싸워야만 한다. 스토리는 뻔하지만 장재현 감독은 확실히 재밌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다행히도 감독은 최민식, 김고은 같은 인류 배우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왜냐면 몇 가지 신선한 시각적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전형적인 귀신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공허한 캐릭터와 기묘하게 서술되는 세계는 영화의 가능성 중 상당 부분을 망친다.
파묘는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세상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다가도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 아주 일찍부터 분명해진다. 영화의 전반부가 후반부와 거의 관련이 없으며 영화를 챕터로 나눈 것도 내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한 민족주의 역시 장재현 감독은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들에게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느낌을 준다. 파묘는 한국의 호러 오컬트 공포를 재창조하진 않지만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물리적 특수효과를 제공한다. 굿장면은 걸작 곡성 속 장면과의 비교를 앞으로 오랫동안 견뎌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파묘는 그 작품의 퀄리티에 못 미친다. 장재현 감독이 밝혔듯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영된 버전은 최종본이 아니다. 나는 이 영화의 최종본을 보고 싶다. 아이폰을 든 유령. 곡성 이후 최고의 한국 공포영화로 바로 꼽을만 합니다. 끝났을 때 기뻤는데 너무 길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또 피를 토하는 장면을 안 봐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상당히 분위기 있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너무 길었다. 나는 이런 소재는 곡성처럼 셀프 아이러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놀라움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연기와 촬영은 너무 좋다. 베를린 영화제에서 프리파이널 버전을 감상해서 그런지 최종본을 꼭 다시 보고 싶다.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무당들과 풍수 사이의 흡연씬, 섬뜩하다, 예쁘다, 여러 층이 있다, LA 부유한 아시아인, 귀여운 한국 아기. 아주 재밌고 때론 뻔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유령과 혼령을 다루는 방식이 살짝 독창적이다. 하지만 고정적인 호러 요소들을 좋아하는 팬들은 실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인공 4인방의 캐릭터 역학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었으면 싶었다. 운 좋게도 베를린 영화제 파묘 월드 프리미어에 참석했는데 정말 대단한 영화였다. 보는 동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무섭거나 소름 끼치는 영화를 찾는다면 이 영화가 분명 그 욕구를 풀어줄 텐데, 하지만 이 영화에는 훨씬 더 많은 층들을 갖고 있다. 미스터리가 훌륭했고 여러 캐릭터들이 있으며 어떤 건 매우 창의적이었다. 꼭 봐라. 언젠가 영화를 다시 보고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한다. 베를린 영화제에서 프리파이널 버전을 봤다. 과거로부터 온 유령에 관한 약간 무섭고 각본이 잘 쓰여진 미스터리. 이렇게나 기발한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기쁘다. 파묘는 아주 특이해서 도망치고 싶어질 정도다. 너무 무섭지만 4명의 유령 사냥꾼 덕분에 결국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훌륭한 출연진과 더불어 아주 분위기 있고 환상적으로 촬영된 유령 미스터리물이다. 피날레 전까지의 빌드업이 너무 굉장한 반면 실제 피날레에 이르러서는 영화가 살짝 좀 김이 샌다. 하지만 파묘는 유령 영화의 모범에 훌륭히 포함될 작품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매우 냉정하게 영화를 평하는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평에는 동양 문화, 특히 한국의 무속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관람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평은 딱 오컬트 장르만으로 평가하는 해외 시청자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느낌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